예, 안녕하십니까. 동백 프라임 에듀입니다. 예, 오랜만에 유튜브 콘텐츠를 올리네요. 예, 어제 동백중하고 그다음 백현중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서 시험지를 보고 좀 분석을 해서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대입 학원이기 때문에 이제 대입 관점에서 중학교 문제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수능 유형에 대해서 한번 녹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그 모든 이제 고등 영어라든지 그다음에 중등 영어, 대입 영어의 기본은 이제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중학생들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유형으로 주로 문제가 이루어져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유형을 먼저 보시면요,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녹화한 자료였었는데, 이게 이제 6월달 정답률입니다. 6월달 모의고사 정답률인데, 뭐 9월달도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거의 다 이제 그 수능의 유형을 많이 반영하는 거고, 이제 수능에는 이제 유형이라는 게 있고, 유형에 따라서 좀 학생들이 많이 맞추는 정답률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전부 다 거의 다 80%나 90%가 넘습니다. 뭐 1번만 78%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듣기는 학생들이 거의 틀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맞추는 문제고, 기본적으로 맞아줘야 되는 유형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듣기는 좀 확실히 다 맞고 들어가는 유형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부터가 이제 독해 리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정답률이 높은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정답률이 낮은 어려운 고난이도 유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은 정답률이 높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쉬운 유형의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일단 내용을 좀 파악하면은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PPT를 보시면요, 논리가 필요 없고 그냥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되는 문제는 보통 정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이제 실용문이라든지 목적 파악이라든지 심경 파악이라든지 뭐 도표, 내용 일치 불일치, 그러니까 정보를 빨리빨리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정답률이 높고요. 그 다음으로 정답률이 높은 게 뭐 이제 주제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의 논리가 들어가지만 어쨌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실용문 3개 장문짜리도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이 영어 뜻이 무슨 뜻인지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리가 필요 없고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되는 문제는 대체적으로 정답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고난이도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어법도 보니까 40%, 그 다음에 어휘력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빈칸이 정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빈칸 마지막 번호 같은 경우는 4분의 1밖에 못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 찍는 건데 정답률이 26%라는 얘기는 거의 다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쪽 순서 계열적 문제, 이쪽이 이제 좀 어렵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개짜리 장문도 70%짜리는 이쪽 주제에 관련되는 거고, 이제 요즘에는 2개짜리 장문 두 번째가 어휘 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 어휘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문제, 그 수능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이제 푸시려면, 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득점을 받으시려면은 논리 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쉬운 거는 뭐냐면, 이거 무슨 뜻인지 알지라고 물어보면은, 이 논리 쪽은 야, 이건 너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쪽 논리 쪽이 안 되기 때문에 틀린 학생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능력을 키워 주셔야지 수능에서, 대입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이제 흐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이거를 먼저 배경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중학교 문제는 이 유형이 얼마나 맞는지 한번 좀
보고자 중학교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 어떤 유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각자 그 시험에 어떤 의도, 내가 너희의 어떤 능력을 물어보겠어, 우리 시험은 왜 낸 거야 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경우에는 야 너가 대학 와서 공부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야 너가 대학 와서 영어 원서 같은 거 잘 읽을 수 있고 논리적인 학생이야?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논리 쪽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토익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왜 내냐면요, 너 취업해서 비즈니스 잉글리시 잘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역시 비즈니스 잉글리시 쪽으로 듣고 뭐 그 다음에 읽고 이런 능력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 내신은 뭐냐면은 이상적으로는 내신 공부를 해서 수능 대비가 될 수 있는 이쪽, 혹은 학생들의 역시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이런 쪽으로 원래 의도가 돼야 되는데, 중고등 내신의 현실은 뭐냐면은 일단 점수하고 등급을 가르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거 문제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노란색 쪽은 정말 이상적이고, 이거를 제가 볼 때 이 동백 지역에서 지키시는 이런 의도가 보이는 학교라든지 선생님은 이제 한 10% 정도 됩니다. 제 느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쪽입니다. 점수하고 등급 가르기가 주 메인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자, 문제 출제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 시험을 잘 보려면은 이 능력을 키워야 되라고 명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야, 모두 다 맞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 난이도를 높여야 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모두가 100점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특정한 유형을 내므로써,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을 내므로써 난이도를 높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 난이도 높이는 방법은 역시 각 시험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를 아까 어떻게 높였냐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논리 쪽이라든지 어휘 쪽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틀려요. 그래서 논리라든지 어휘 쪽을 높이고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뭐 듣기도 좀 어렵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난이도를 높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리나 어휘 쪽, 보통 이제 고등 내신의 객관식 같은 경우는 수능을 많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논리라든지 어휘 쪽으로 물어봐서 난이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서술형에서 라이팅이나 이쪽으로 난이도를 높이십니다. 그 다음에 중등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문제가 이 수능의 객관식 같은 경우는 문제에 굉장히 이쪽 쉬운 유형으로 주로 출제가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중등 내신의 시험 문제 자체가 범위가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는 수능 지문이랑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밖에 이런 쉬운 유형으로밖에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점수도 갈라야 되고 등급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은 어법을 굉장히 어렵게 내신다든지, 그 다음에 비수능 유형으로 좀 이렇게 학생들이 잘 접하지 못한 유형으로 해서 난이도를 높이세요. 중등 내신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백현 중3 시험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수능 고난이도 유형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정답률이 높고 논리가 필요하지 않고 쉬운 유형은 제가 파란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객관식은 전부 다 이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면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맞고 학생들은 여기서 거의 안 틀립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난이도를 높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법 문제를 좀 어렵게 내시거나 비수능적으로 내세요. 근데 중학교 문법 같은 경우도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은 시험 범위 내에서 지정해준 문법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과 7과 8과에 있는 문법이 뭐뭐보다 이거 뭐 접속사다 혹은 뭐 분사구문이다 이러면 거기 안에서만 내십니다. 보통은요. 근데 난이도를 높이시려면 이제 그걸 어렵게 내시죠. 학생들이 왜냐면은 문법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도 이제 해석만 정확하게 하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물론 수능 유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 쪽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현 같은 걸 네가 잘 알고 있어?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어법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거 어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수능 유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틀린 거 잡아내는 거, 올바른 거 잡아내는 거 이것도 학생들이 이제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많이 틀립니다. 이렇게 어법으로 해서 난이도를 높이시는 겁니다. 자, 이런 7번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지만은 이 교과서 내에서 변형을 하지 않으면은 전혀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공부한 거 잘 꺼내서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논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 문장 많이 보고 잘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8번 같은 경우에도 일치 불일치 문제, 대표적인 수능에서 정답률이 높은 쉬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일치 불일치. 이런 유형으로 많이 정답률이 91%잖아요. 이게 26번, 27번, 28번이 수능에서 가장 쉬운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제 내신에서 이런 쪽으로 많이 내세요. 예.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거는 약간의 논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으로 제가 있고 역시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높이세요. 일치하는 것은 보통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치하는 것의 개수는 그러니까 정답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걸로 해서 난이도를 높이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수능 유형으로 난이도를 높이십니다. 보통 내신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이 어휘를 모르면은 풀 수 없는 문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어려운 유형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평소 어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평소 어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맞았고요. 역시 일치 불일치 문제. 예. 그 다음에 역시 흐름과 관련 없는 문제. 이것도 약간의 이제 수능에서 약간 고난이도 문제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를 높여야 하시기 때문에 역시 라이팅 문법. 예. 문법을 이용한 라이팅.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영풀이 같은 경우도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수능 유형으로 내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라이팅 문법. 역시 서술형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난이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틀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문에서 변형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본문만 정확하게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패턴의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다 지칭 대상이라든지 내신에서 순서별도 역시 그냥 순서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것도 뭐 일치불일치 문제 잘 찾을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백현 중상 같은 경우에는 요런 마지막 문장을 이제 좀 변형을 시키셨어요. 원래 이제 나눠주던 지문하고 변형을 지문하셔서 어법상 맞는 거, 있는 대로 고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고난이도죠. 지문도 변형했는데 처음 보는 지문을 보고 이제 맞춰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어법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에서도 변형했는데 이제 본문에 있는 문장 찾아쓰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패턴의 이제 서술형 문제입니다. 예, 근데 요것도 이제 선생님과 의도한 답이 되면은 맞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동백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꽤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도 보셨지만 중학생은 이 객관식 문제가 쉽기 때문에 주로 어법하고 비수능 유형으로 난이도를 높이시고 이거를 잘 맞으면은 고득점 90점 이상을 받는 거고 이것을 이제 틀리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 능력이 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 내신에서 물어보는 그 능력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등에서 고득점을 받았다고 해서 고등학교 시험을 잘 보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왜요? 완전히 다른 영역의 시험이기 때문에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까? 이번엔 중학교 동백 중삼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유형은 빨간색으로 논리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은 파란색인데 대부분 파란색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예, 논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가 변형됐어요. 변형된 건 좀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고 평소 어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complete라는 단어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이 맞춘 거죠. 예, 그다음에 역시 어법입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거 찾는데 보통 수능 같은 경우는 한 단어나 두 단어에 밑줄을 치는데 난이도를 높이시기 위해서
이제 한 문장 속에서 틀린 걸 찾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면 이제 문장 전체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주로 어법적으로 난이도를 높이세요. 자, 다른 객관식 전부 다 파란색이고 수능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예. 이것도 이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적절한 것인데 이것도 내신에 이미 나왔던 단어 그 유형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파란색이 맞겠죠. 예,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어법을 이런 식으로 틀린 걸 다 고르는 식으로 수능과 이제 수능 유형과 맞지 않는 예, 다 고르는 식으로 찾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이신 겁니다. 예, 그렇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거는 내신에 나온 문법이죠. 그래서 문법 여기 맞는 거 역시 비수능 유형의 문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수능 유형의 문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높이셨어요. 예, 이것도 이제 어휘 쪽으로 문제를 물어보시는데 이제 이거는 비수능 유형이죠. 예, 어쨌든 평소 어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거는 뭐 이제 평소 어휘 실력을 많이 갖추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틀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배점도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고요. 예, 전부 다 지금 어법입니다. 동백중학교는 굉장히 어법 이번에 비중이 높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거 원래 처음 보는 지문이면 이게 논리적인데 이미 내신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이 아니고 순서를 잘 외우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역시 B가 수능에서 굉장히 쉬운 유형이고요. 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법을 내시는데 출제하시는데 8과 본문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문을 좀 변형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법도 약간 답이 다르게 그러니까 외우지 못하게 신경을 쓰셨는데 역시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주로 어법 쪽에서 많이 어렵게 내십니다. 왜냐면 다른 거는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학생이 다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제 부분 점수를 얻어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역시 보시면 다 어법입니다. 동백중3은 이번에 굉장히 어법을 많이 내셨네요. 예, 이것도 교과서 이제 직접합법, 간접합법 문제고 이것도 이제 분사구문 바꾸는 거 문제 전부 다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교재가 이렇게 되면은 어법을 중심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학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일치불일치 역시 쉬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영장, 라이팅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어법을 중심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을 잘 암기하시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이게 점수를 가르기 위한 방법이 어법하고 비수능 그리고 라이팅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유형을 잘 살펴봤고요. 자, 이제 특히 이제 중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좀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가 요구하는 시험에 맞는 공부 그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자신의 상황은 현재 중3이 놓인 자신의 상황은 크가지 두 가지입니다. 특목고를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러니까 특목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3 끝까지 중학교 시험에 고득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9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학교 시험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어법이라든지 라이팅 이쪽을 신경 쓰셔야 되고 근데 특목고를 가지 않는 학생들은 차라리 저 같으면은 그 시간에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더 공부할 것 같아요. 논리라든지 어휘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이쪽을요. 이쪽 이렇게 과도한 어법 혹은 비수능 유형을 공부하기보다는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나는 내신 그래도 90점을 맞아야지 기분이 좋아. 나는 여기에 좀 그래도 시험이니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 그런 학생은 할 수 없는데 제가 만약에 중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이쪽에 더 시간을 더 투자할 것 같아요. 이쪽 능력을 키우려고 시간을 더 투자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각 학생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자면은 만약에 자기가 내신이 80점대 이하면은 아직 기초가 부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현 같은 걸 잘 모르시는 거고 논리 쪽으로 가시기 위한 기초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 표현이 뭔지 그러니까 영어를 보고 이 표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뭐 단어도 좀 많이 암기하셔야 되고 표현과 또 많이 아시는 그런 기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신이 90점 이상이면은 이제는 기초는 어느 정도 다져졌다 생각하고 이제는 뭐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어휘라든지 논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이 동백 지역인 학교는 무조건 라이팅이 다 나옵니다. 학교와 상관없이. 이제 2학년부터는 조금 학교마다 달라지는데 1학년 때는 라이팅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라이팅 능력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그래도 좀 고등학교 때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중학교, 동백중학교, 그 다음에 백현중학교 시험을 분석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영어로 공부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예, 저에게 따로 뭐 댓글을 남겨주시던지, 뭐 카톡을 주시던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예, 이상 프라임에듀였습니다.